네, 지금부터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다이오드와 1개의 전류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IS는 10의 마이너스 14승A로 주어져 있고 V0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V0가 2V일 때 I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3개의 다이오드에 2V의 전압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각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은 다음과 같이 0.667V 이렇게 인가가 될 것이고, 다이오드의 전류 공식을 사용해서 출력 전압이 2V일 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진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3.9mV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 문제로 만약 1mA의 전류가 출력 노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전압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 만약 1mA의 전류가 출력 노드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위의 문제에서 구한 3.9mA에서 1mA를 뺀 2.9mA의 값이 될 것이고, 따라서 각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은 0.794V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값을 더해준 값인 1.98V가 전체 출력 전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기본 조건으로 주어진 2V의 값에서 1.98V를 빼주면 약 마이너스 22mV의 값이 전압의 변화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회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회로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은 5V로 주어져 있고, 그 아래에 200ohm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다이오드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0ohm의 로드 저항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다이오드 1과 다이오드 2는 10mA의 전류에서 0.7V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 V0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출력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은 다이오드에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다이오드 1개당 0.7V이므로 로드 저항과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이오드 전압의 2배를 한 값인 1.4V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드 저항이 없을 때 V0, 즉 출력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출력 저항이 없다고 해도 한 개의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0.7V로 동일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그 2배를 한 값인 1.4V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 문제는 로드가 없을 때 어떠한 5V보다 낮은 값의 전압을 공급해야 기존의 출력 전압보다 0.1V 낮은 출력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출력 전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력 전압에서 기존의 출력 전압보다 0.1V 낮다고 했기 때문에 출력 전압 위에서 구한 출력 전압인 1.39V에서 0.1V를 빼주면 1.29V가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드 전류를 구해보면 로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보면 ohm의 법칙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출력 전압이 1.29V로 정해져 있고 저항이 150ohm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해보면 8.6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값을 통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출력 전압의 2분의 1인 0.645V인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위에서 사용했던 다이오드의 전류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와 로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모두 알아냈고, 이 2개를 더한 값이 위에 200ohm에 흐르는 전류, 즉 9.71m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 공급 전압의 값인 3.232V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JT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BJT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회로를 통해 주어진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전압으로는 플러스 15V의 전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컬렉터에 연결된 컬렉터 저항과 베이스에는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터에 마찬가지로 이미터 저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의 값으로는 100, 컬렉터에서는 컬렉터 전류가 1mA 흐를 때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이 0.7V가 인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2mA의 컬렉터 전류가 흐를 때 플러스의 5V의 컬렉터 전압이 나타나도록 왼쪽의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이번 문제인데요. 왼쪽의 회로를 참고했을 때 5V의 컬렉터의 전압이 나타났기 때문에 컬렉터 베이스 간 전압은 마이너스 0.4V보다 크기 때문에 활성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컬렉터에 연결된 저항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컬렉터에 연결된 저항의 값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2mA분의 15V에서 5V의 전압을 뺀 10V를 나누어주면 되고, 따라서 컬렉터 저항의 값은 5k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컬렉터 전류가 1mA일 때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이 0.7V이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가 2mA에서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다음과 같이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가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의 전압은 0V이고, 따라서 이미터의 전압은 마이너스 0.717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의 값 또한 알아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알파 값으로 나누어진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알아냈기 때문에 바로 이미터에 있는 이미터 저항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왼쪽에 그림에 있는 회로에서 세 가지의 BJT의 모드인 활성 모드, 포화의 가장자리, 깊은 포화에서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도록 VBB의 값을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단순한 해석을 위해서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을 0.7V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고, 베타의 값은 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번은 컬렉터 이미터 간 전압이 5V인 활성 모드일 때 VB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컬렉터 이미터 간 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공급 전압인 VCC에서 컬렉터 이미터 간 전압을 빼준 값에서 그 값을 RC의 값으로 나누어주면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5mA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컬렉터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에서 베타 값을 나누어줌으로써 베이스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전류의 값은 0.1mA의 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VBB의 값은 베이스에 존재하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베이스 전압을 더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1.7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번에서는 포화의 가장자리에서 동작하기 위해 컬렉터 이미터 간 전압을 0.3V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컬렉터 전류의 값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9.7mA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컬렉터 전류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베이스 전류의 값을 구해준 다음 위에 A번에서 구했듯이 VBB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C번 깊은 포화에서는 컬렉터 이미터 간 전압을
0.2V로 설정하고 B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